네, 첫 번째는 조선부터 보겠습니다. 최근에 수주량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선별 수주를 한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글로벌 발주량 체크해 보면 중국 쪽에서는 보통 이제 벌크선 그리고 컨테이너선 위주로 담아간다면 우리나라에서는 LPG나 LNG선 위주로 지금 수주를 좀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된다면 LNG선 같은 경우에는 더 크게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. 두 번째는 양자암호고요.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퀀텀 컴퓨팅이랑 나사랑 같이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53% 이상 상승을 좀 했습니다. 그리고 더불어서 리게팅 같은 경우도 32%대 상승을 켜면서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도 강도 있는 움직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. 마지막은 제가 앞서서 이제 브리핑 해드렸던 내용이죠. CCUS고요. 탄소 포집, 그리고 활용, 그리고 저장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. 어제 시간 외에서부터 움직임을 좀 보였고요. 트럼프 입장에서는 IRA를 수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에너지 기업들이 하고 있는 기술 중 하나이기 때문에 CCUS에 대한 세 공제는 계속할 거다라는 시각들도 좀 있고요.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CCUS를 굉장히 찬양하는 사람이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. 어쨌든 가장 핫한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부터 그리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. 자, 세 가지 테마 함께 살펴봤고요. 팀장님, 이 중에서는 어떤 쪽 먼저 보면 좋을까요? 네, 조선주가 정말 이제 시장하고 무관하게 그쵸.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오늘도 이제 가장 이제 상위단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제 조선 3사 모두 이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. 사실 제가 아까 트럼프 트레이딩 전략이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조선주 역시도 그쪽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지겹게 막 들으셨을 거예요. 상반기 때부터 뭐 신조선가 지수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고요. 그만큼 이제 신조선가 지수가 오른다라는 것은 이 선박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더 좋아질지를 보려면 그럼 25년도에도 이게 신조선가 지수가 오를 수 있을까를 봐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. 근데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 보는 이유가 앞서서도 앵커님이 조금 말씀 주셨지만은 결국에 이제 LNG 선에 대한 어떤 비중 증가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보통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제 친환경 이제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화석 연료 중심의 정책을 항상 펼치기 때문에 이 화석 연료를 운반하는 이제 LNG 선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증가할 것이라는 어떠한 그런 전망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LNG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강점입니다. 전 세계에서 이제 수주 점유율 1위 국가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쪽에서 많이 좀 따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컨테이너선 쪽과는 다르게 LNG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고부가 가치 선박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따라오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위협은 될 수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우리나라 지금 LNG 점유율이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21년도만 하더라도 LNG 이제 수주 점유율이 거의 한 85% 정도 됐었는데 올해 들어서 한 60%까지 조금 떨어졌습니다. 이게 아무래도 중국의 영향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수준은 좀 탄탄하다라는 거. 그래서 지금 단기 관점에서 본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할 만한 여지는 조금 그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결국에 이제 그 가격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. 특히 조선도 대부분 이제 선박 같은 경우에 수출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원달러 환율, 달러 강세에 따른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후판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이 후판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후판 같은 경우에 기자재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20%인 만큼 굉장히 많은 이제 원가에 대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중국산이 우리나라 거보다 최소한 20-30% 정도는 더 싸기 때문에 이 원가 절감에 대한 어떤 부분들 결국에 이제 수익성 개선 기대감도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그리고 강달러 기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트럼프의 자국 보호주의 이런 부분들이 달러 강세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보통 이제 그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선박을 결제를 할 때
보통 이제 다 내지를 않아요. 그래서 인도 시점에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인도 시점까지 만약에 지금보다 환율이 더 뛰어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더 이제 돈을 환차익을 더 크게 노릴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환율 부분에서도 그렇고요.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업종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를 반영해서 오늘 이제 조선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이 종목도 좀 대장격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컨테이너선 관련해서 이제 내척 수주를 또 받은 상황입니다. 규모로는 이제 1조 원대가 넘는 상황이고요. 여전히 이제 내년에 대한 실적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다 비슷한 흐름이네요. 조금 폭의 차이는 있지만 삼성중공업 역시도 최근에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이제 생산 저장 하역 설비 기술을 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 쪽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해양 야대에서 또 이제 그 생산 저장 하역 설비를 건조하는 시기가 좀 도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역시도 이제 부각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을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.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 사실상 그 MRO 관련해서 또 이제 유명한 기업이죠. 그리고 MRO 관련해서도 사실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. 뭐 우리나라의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직접적으로 좀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해서 좀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사실 배 하나를 만드는데 굉장히 이제 많은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컴퓨터를 하나 이제 구매를 했는데 이게 고장이 났을 때 이제 부품을 고치는 것과 다시 사는 건 또 다르거든요. 그만큼 이제 그 보수라든지 수리 이쪽에 대한 어떠한 사업에 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 역시도 이제 계속해서 새로 만드는 것보다도 이렇게 유지하고 보수해주는 이 시스템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MRO 사업에 뛰어든 뭐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최근에는 이제 입찰을 좀 실패했습니다. 그것 때문에 이제 하락이 나온 상황인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서 두 기업이 좀 시너지 효과를 더 발휘하지 않을까 앞으로 뭐 이런 기대감들도 있고요. 특히나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그 필리조선소를 또 인수를 했기 때문에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또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. 그래서 MRO 관련해서 좋게 보시는 분들은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까지 같이 아울러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조선 쪽은 참 조정 시에 담지 않으면 후회가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. 강달러 기조가 이어진다면 수혜받을 수 있고 더불어서 후판 가격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. 어제 또 HJ중공업과 관련해서 MRO 사업 수주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. 또 다른 테마가 아까 제가 브리핑해드렸던 CCUS였습니다. 이거 잠깐 좀 짧게 체크해 볼 텐데 사실 시외에서부터 반응이 좀 나왔고요. 가장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핫한 인물 두 사람한테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 섹터라서 좀 봐도 될까 궁금하긴 하거든요. 그린케미칼은 상한가였다 풀리긴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중장기적인 테마로서 좀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? 일단은 변동성이 조금 너무 심할 것으로 그렇죠.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사실 여기에 따라서 진짜 직접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국내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따라가도 좋을 만한 좀 테마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좀 문제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사실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그 기술에 대한 기대치는 높은 게 맞거든요.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에서.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좀 가져오게 됐을 때 그럼 여기서 진짜로 이제 간접적으로나 뭐 직접적으로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찾자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. 이거는 뭐 양자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테마들도 조금 마찬가지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제 탄소포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이슈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와 관련해서 진짜로 펀더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기 전까지는 우선 변동성 확대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린케미칼 역시도 최근에 보면은 뭐 실적이 그렇게 좋은 기업도 아닐 뿐더러 사실 단순 테마성으로 지금 좀 상승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보유자의 영역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지금 시장에서 뭐 테마도 좋지만은 아무래도 좀 시국이
성수기 시국인 만큼 오히려 조금 안정적으로 과대낙폭에 따른 어떤 그런 펀더가 훼손되지 않은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. 실시간 경제 뉴스,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,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.